우리에게 나가노는 나가노 동계올림픽으로 기억되는 곳이죠. 일본의 가장 큰 섬 혼슈의 중앙부에 자리 잡은 나가노현. 일본 알프스라 불리는 세 개의 산맥을 품고 있는데 사방이 3,000m급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 일본의 지붕으로 일컬어집니다. 분지에 자리 잡은 현의 심장부 나가노시. 인근의 산과 고원은 스키와 단풍, 하이킹으로 유명해 사계절 내내 여행객들이 찾는 곳이죠. 한국에서 직항은 없지만 도쿄에서 접근성이 좋은데요. 고속철도 신칸센을 타고 1시간 20분이면 도착합니다. 아, 너무 예쁘다. 때마침 거리에는 홍매가 활짝 웃으며 마중 나와 있습니다. 봄이 왔네. 아, 너무 예쁘다. 그런데 이 예쁜 봄이 늑장을 부리는 곳이 있습니다. 아직 저 높은 산까지는 올라가지 못했는지 겨울눈이 머물고 있네요. 그 풍경이 궁금해져서 본격적으로 봄을 만나기 전 먼저 산을 오릅니다. 얼마 가지 않아 주변 풍경이 확 달라졌는데요. 계절이 바뀐 것 같지요? 이게 지금 일본 아래쪽에는 벚꽃 핑크색 벚꽃 꽃몽오리가 맺혔는데 여기는 아직도 눈이 소복하네요. 여기선 벗어놓은 겨울옷을 다시 챙겨 입어야겠습니다. 스키와 스노보드 명소로 알려진 기타시가 고원. 그중 류오산에 있는 스키장은 스키를 타지 않는 일반 관광객들에게도 인기인데요. 우와! 지금 이걸 타고 올라가야 돼요. 로프웨이까지. 요런 특급 서비스 때문 곤돌라를 타는 승강장까지 이 특수 제작한 셔틀버스를 타고 가죠. 간다! 어머, 나 세상에 또 이런 것도 처음 타보네. 이거 제설차 아니야? 액티비티가 따로 없습니다. 스키 대신 이 차 타고 여기저기 몇 번 왔다 갔다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난 분명히 벚꽃 본다고 왔는데. 와, 근데 신난다. 오! 여긴 아직도 설국입니다. 세상에. 스이마센, 이츠마데 유키 데스 까, 고코? 와, 민나 스베레르っていうことですね. 아, 우에와. 와, すごいですね. 류오산의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입니다. 한 번에 무려 166명이 탑승할 수 있는 거대 곤돌라를 타고 약 1000m 고도를 단숨에 이동하는데요. 아, 이 산이 너무 예쁘죠. 나무가 다 눈을 뒤집어 써가지고 이 설산 제대로 느낄 수 있게 되네요. 너무 예쁘다. 오르면서 담는 풍경이 또 예술입니다. 마치 시간을 잠시 멈춰 세운 듯 현실을 잊게 하는 풍경. 잠시 상고대와 눈이 그린 새하얀 세상에 푹 빠져봅니다. 그때 뒤늦게 들은 소식 하나. 1時間くらい前に火落としのところに狐がいました。それはここから見えたんですけど。 여우 흔적이라도 찾아볼까요?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숨바꼭질 그만하고 한 번만 나와줄래? 여우가 산다고 하니 더 신비롭게 다가오는데요. 해발 고도 1770m의 류오산 정상 부근. 이곳에 숨겨진 또 다른 비경을 찾아갑니다. テレビはい有名人かもしれない아쉬 하이 뵙겠습니다. 아, 또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또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 맞다 이 마셔 어때? 다시 만나요. 만나요. 야, 화이팅! 야! 네. 와. 그런데 나 너무 준비를 안 하고 온 것 같아. 이 정도로 눈 맞힐 줄 몰랐어. 세상에. 이게 3월 말에 이게 무슨 일이야. 와, 저 나무 봐요. 고생하는 두 다리에겐 미안하지만 두 눈은 제대로 호강하네요. 눈꽃 피는 겨울왕국. 추위마저 낭만이 됩니다. 촉촉한 감성에 젖어드니 자연스레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에서 만난 눈밭. 아, 여기서 러브레터 쓰고 싶죠? 정말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어. 오 겐키 데스까? 러브레터. 와타시와 겐키 데스. 돌아오지 않는 인사말. 그곳에 순백의 첫사랑처럼 순수하고 아련한 풍경을 뒤로하고 제가 향한 오늘의 목적지. 여기가 소라 테라스라고, 소라가 하늘이거든요. 하늘 정원 테라스인데요. 정말 하늘 위에 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름이 지금 저기 걸려 있거든요. 나 잘 엉덩이로 내려가야 되나? 기타시가 고원의 대표 관광지인 류오산의 하늘정원 소라 테라스입니다. 말 그대로 하늘 위에 선 느낌. 웅장한 능선을 따라 눈부신 설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원래 이곳은 구름바다, 운해로 유명한데요. 저는 오히려 이 설경이 더 마음에 드네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입니다. 제가 좋다 하니 바로 날씨가 심수를 부리네요. 아니 지금 2분도 안 서 있었는데 갑자기, 아니 제가 지금 여기 도착해서 사진을 찍었잖아요. 다 보였잖아요. 지금 여기 찍은 건데 갑자기 구름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 금방 지나가겠죠? 그렇게 한참을 구름 커튼이 걷히길 기다리다 결국 포기하고 커피 한잔 하러 갑니다. 사실 여기가 뷰 맛집 카페거든요. 커피를 즐기며 멋진 풍광을 마주하고 있자니 절로 시인이 됩니다. 떠올랐어요. 여기가 소라 테라스 하늘이니까 유키노 소라 코코로 닦게 하루 크루노카나 겨울의 하늘 마음 많은 봄이네 오는 거겠지? 기타시가 고원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야마노우치 마을. 같은 나가노 북부 산악지대지만 분위기가 전혀 다르죠. 여기가 바로 지코쿠다니 지옥 계곡인데요. 이름도 무시무시한 이곳에 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온천을 즐기는 원숭이들을 만나러 가는데요. 사실 일본 속담에 뜨뜻한 물에 담그고 있는 원숭이, 따뜻한 물에 원숭이가 앉아있으면 세상에 걱정이 없겠죠? 그 누르마 유니 츠카루 사루, 뜨뜻한 물에 온천 담그고 있는 사루, 원숭이들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이름은 지옥 계곡이지만 원숭이들의 천국이라는 이곳. 그래서 나가노의 인기 관광지랍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 왠지 더 기대되네요. 유황 냄새. 물이 이게 뿌옇잖아요. 물이 달라요. 이게 온천물인 거지. 유황 온천물. 원숭이 좋겠다. 우와. 저기는 막 난리 났어 지금. 저게 막 뿜는 건가? 오, 너무 신기하다. 우와. 저기 밑에서 보면 막 그 뭐죠?
바통에서 수증기 나오는 것처럼. 우와. 계곡 주변으로 진동하는 유황 냄새와 땅속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증기. 이 모습 때문에 지옥 계곡이라 불린다죠. 너무 귀여워. 지옥 계곡을 건너자 원숭이들의 노천탕이 나타납니다. 보이세요? 원숭이들 온천욕하는 거. 쌀쌀한 계곡 날씨에 온천을 찾은 원숭이들이 제법 많은데요. 온천욕 즐기는 원숭이들을 보니 새삼 여기 원숭이 팔자가 상팔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탕 속의 여유로운 원숭이들과는 달리 밖에서는 촬영 열기가 뜨겁습니다. 파파라치처럼 다들 진을 치고 사진을 찍는데 자리 다툼도 치열해요. 자리 잡기 힘드네요. 네. 경쟁이 대단한데 비키듯이 비킬 듯이 안 비켜주시는데 뚫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마침 틈이 보여서 잽싸게 침투합니다. 성공적으로 명당 차지. 아이고, 그런데 탕 안에서도 자리 싸움이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바로 무리의 대장이 사태를 수습하지요. 재밌는 건 원숭이의 서열이 높을수록 입욕 시간이 길다고 합니다. 내가 봐도 30분 이상은 당근 얼굴이 너무 빨겠어. 이 오빠는 오늘 온천 제대로 즐기시는데? 폭탄! 어우, 느낌 있어. 이곳에서 온천욕을 하는 원숭이는 일본 고유종이라고 하는데요. 젖었어. 원래 원숭이들이 추위에 상당히 약한 편인데 이 일본 원숭이들은 온천 덕에 혹한에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덕분에 사람을 제외한 영장류 중 가장 북쪽에 서식할 수 있게 됐죠. 지금 저 위에서 돌아다니면서 이 동네 분들이 온천하러 내려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쩜 이렇게 사람이랑 비슷할까요? 뜨끈한 탕 좋아하는 아빠랑 싫어서 도망가는 아이. 우리 목욕탕에 가면 많이 보는 풍경이죠. 온천욕을 자주 해서 그런지 다들 뽀송뽀송합니다. 우리 사람이 저 정도로 젖으면 물 밖으로 나오면 엄청 춥잖아요. 근데 원숭이들은 털도 있고 이 모공 있는데 기름기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만큼 춥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밖에 나와서 움직이는 게 막 추워서 막 몸을 떤다거나 물을 턴다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다니는 것 같아요. 공원관리사는 하루에 한두 차례 온천에 모여든 원숭이에게 먹이를 주는데요. 원숭이가 먹이를 먹는 동안에 원숭이들의 건강 상태도 확인합니다. 사육이 아닌 관리와 보호를 위해 먹이를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거라고 하네요. まあ、厳密には、野生というにははい難しいんですけど、野生ですね。ただまあ自由に人間がその行動を制限することなく、餌が食べたい時は来るんですけど、あそうです食べたくない時はもう山の方に行っちゃうと、はいむしろ食べ物を食べに行ってここにはやってこない。ああ、そうですか。あはい。冬になったらここに集まるように。そうですね。多様な子いるので、はいここに来て食べる時間が長くなる。なるほど。 계곡 주변에 200마리 이상의 원숭이가 무리를 지어 서식하는데요. 겨울에는 먹잇감이 없어서 산에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먹이도 먹고 온천욕도 하고 정말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지요. 사실 여기가 좀 추워서 온천하는 원숭이가 너무 부러웠거든요. 대신 이걸로 몸을 좀 녹여봤습니다. 뭔가 했더니 이게 마시멜로인데 이걸 여기다가 올리면 이게 싹 녹으면서 원숭이가 금방 녹는데. 어머 귀여워. 아, 이 원숭이 녹아내린다. 너무 귀엽다. 얘는 거의 지금 완전히 담궜어요. 아 귀여워. 라떼 그래도 맛은 봐야죠. 원숭이 내가 최대한
원숭이랑 뽀뽀? 최대한 원숭이를 피해서 조심조심 한 입. 녹아내린다. 너무 따뜻해요. 미안해서 입을 못 대겠네. 나 쳐다보지 마. 얘도 녹아내리고 저도 녹아내리고. 따뜻하고 달콤한 시간. 이 맛에 여기로 오나 봅니다. 한겨울 막 눈 쌓이면 다시 와보고 싶네요. 얘들아, 우리 겨울에 다시 보자. 일본 알프스 산맥과 주변 산지 사이에 안겨있는 도시 나가노. 유구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웅장한 자연이 공존하는 곳이죠. 그 중심에 천년사찰 젠코지가 있습니다. 종파를 초월한 포용성으로 일본 전역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자 길이 생기고 마을이 만들어진 건데요. 이렇게 이름난 사찰 앞엔 맛집도 많은 법. 옛날 참배객들의 허기를 달래주던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겁니다. 자, 지금부터 오야끼라는 나가노의 향토 음식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 특별히 좀 배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배워보려고 합니다. 밀가루나 메밀가루 반죽 안에 소를 채워넣고 빚는데요. 우리네 만두랑 비슷합니다. そうですね。あ、餃子の皮ぐらい？そうそうそう薄く？そうそう親指のお腹でちょっとこう時計回りにこう本当はこうやってやった方がいいんだけど外側だけ薄くします。餃子上手上手。うまいうまい아, 일본 음식이 저랑 맞아요. 餃子作ったことあるからじゃあ上手 ありますよね。じゃあもう上手 만두 만든 적 있냐고. じゃあ上手上手 저희 집안이 うまい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手つきもいいね 손 쓰는 게 좋대. 그래서 만두를 엄청 빚거든요. 나르호도. こうやって今からですね。はいもしあれでしたらねこれ押さえてもいいですよはいはい。じゃあこうすればすごいうまい 팥소가 엄청난데 과연 제가 잘 빚을 수 있을까요? どんどん薄くなるっていう感じがします。ギュッてやるとはい熱くなっちゃうから。そうですね。うん。あーすごい上手うまいうまい本当にほらもう縮んじゃったもうつむまっちゃった本当すごいすごいあーすごいすごい 됐다. すごいすごいそうそうこんな感じでね 아,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거 말랑말랑해가지고. あ 그래? いいねうまいうまい 저의 첫 오야끼 어때요? 잘 만들어졌죠? いいよねすごくね手つきすごいほら 자, 何でもやってるみたいだって 아, 뭘 해도 잘할 것 같다고. 손을 너무 잘 쓴다고. 타노시. 자, 이번에는 나가노의 겨울 채소를 속재료로 씁니다. 아, 이거는요. 완전히 우리 시래기 그냥 기본으로 그러니까 왜 된장으로 무치기 전에 지금 시래기 삶아서 나물 준비해 놓은 향이 나요. 전부 다 이래마스까? これねこれね 와, 이만큼 들어가요. 거기 만두 소 왕창 들어간 것처럼. 아이. 大丈夫かな? できる 두 번째 오야끼 만들기 도전! 자, 간바로. 오스. 押す押す 아, 내용물이 엄청납니다. 네, そうですね. 침착하게 마음을 다잡고 지금부터 손기술 들어갑니다. 아, 들어간다. びっくりねこうやって. あうまいやうまいうまいうまい 응. できた. 이번에도 성공! あすごい 이야, 이번에는 나물 오야끼입니다. 제 화려한 손기술에 연신 감탄하던 가게 사장님. 이대로 저 여기 취직하나요? 손으로 빚은 오야끼는 지역이나 개인 취향에 따라 굽거나 쪄서 먹는데 전통적인 방식은 화덕에 구워서 먹는 거라고 합니다. 옛 농가의 화로에 굽던 그 감성을 그대로 살렸는데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나르호도. 그렇게 나가노 고향의 맛 오야끼가 완성됩니다.
分ちょっとぐらいかかるかな。 20분 정도ぐらい. 영화에서 본 옛날 일본집 분위기 그대로. 아, 감성 돋죠? 이쪽이 빨개졌어 지금. 그러니까 저 지금 이게 얼마나 뜨겁겠어요. 여기만 지금 뜨거워. 이렇게 하고 있을까? 夏の真夏はこの部屋が40度。 우와, すごい. 야, 여름에는 40도 되겠어요. 지금도 야, この辺だけすごい暑いですけど今これ私. ね、これでもね、やっぱりこのいろりね、いろりファンっていう人は真夏でも必ずここに座る。そうですね. 응. でも大方のお客さんはここでおやき買うと向こうのエアコン効いた部屋に逃げていっちゃう。そうですね. 우리가 온돌방의 따뜻함을 기억하듯 일본 사람들에게는 화로의 추억이 있나 봅니다. 그 온기가 그리울 때 사람들은 이곳을 찾습니다. 모녀의 첫 여행을 기념하며 먹는다는 오야끼. 모녀가 앞으로 두고두고 함께 나눌 추억의 맛이 생겼네요. 근데 주말이 되면 이게 어쨌거나 굽는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빨리 땡길 수가 없으니까 쫙 줄을 쓴대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쌓아 놓을 수도 없고 옆에 앉아서 계속 만드신대요. 그리고 굽는 걸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려서 사가지고 가고 사가지고 가고. 평일이라 이렇게 여유롭게 오야끼를 즐깁니다. 오야끼는 철판에서 초벌로 구운 다음에 숯불에 쬐서 골고루 속까지 익힙니다. 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私の作品.こちらが野沢菜。そうですね. 아즈키. 노릇노릇 요 녀석들 참 먹음직스럽지요. 이타다키마스. 바삭한 겉면을 한 입 베어 물자 속을 가득 채운 절임 채소가 씹을수록 깊은 맛을 냅니다. 오이시. 안에 이렇게 나물이 들어가 있는데 아, 지금 연기가 폴폴 나고 있어요. 너무 따뜻해. ここでお酒を飲みながら野沢菜。 이 데스네. 너무 맛있다. 약간 간이 잘 돼 있어서 짭짤한 맛도 나고요. 딱 나물, 맛있는 나물 맛에 구운 이 밀가루, 그러니까 만두피를 구운 것 같은 맛. 굉장히 맛있어요. 오. 그렇다면 팥소를 넣은 오야끼는 어떨까요? あまり甘くしてない。 하이. ちょっと塩味を効かして。 아. これすごいこれ人気あります。これを食べていただくと、 하이. あ、小豆ってこういう味だった。 응. あまりにも今の時代甘くしすぎちゃう。いらっしゃい。 자, 정말 그런지 한번 먹어볼까요? 아저씨 말 사실입니다. 너무 맛있어. 저는 팥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절대 안 달아. 근데 너무 맛있어. 약간 달고 약간 짭짤하고. 와, 진짜 맛있다. 다릅니다. 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와. 팥 엄청 들어가 있네. 너무 달지 않아서 질리지 않는 맛 아시죠? これがね不思議と 응. この小豆もこれだけ甘くしてないから意外と日本酒に合うんです。 そうですね. 주인 아저씨도 주당 같으신데요. 화려하진 않지만 정성과 온기가 전해지는 음식이 있습니다. 마음까지 푸근하게 감싸주는 둥글고 따뜻한 오야끼. 그래서 더 오래 남는 맛입니다. 이즈반도의 중앙산지에 자리 잡은 도시 이즈. 아마기 산맥이 지나는 이곳엔 겹겹이 이어진 울창한 산과 맑은 계곡이 펼쳐져 있습니다. 특히 계곡물이 사시사철 수량도 많고 깨끗한데요. 깊은 산속 물 맑은 계곡 사이에 이즈의 보물이 숨겨져 있답니다. 바로 고추냉이입니다. 이곳은 일본의 최상급 고추냉이가 생산되는 지역 중 하나인데요. 혹시 고추냉이 실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다 고추냉이랍니다.
고추냉이죠. 이거를 먹으면서 이렇게 가르면서 갈아놓은 걸 많이 봤지. 거의 통은 사진으로? 근데 이렇게 키우는 모습은 진짜 처음 보거든요. 아니 근데 이 와사비가 우리한테 주는 그 톡 쏘는 그 매력에 비해서 와, 잎이랑 꽃이 너무 예뻐요. 그냥 뭐랄까 단아한 그 성격은 톡 쏘는 아가씨인데 약간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단아한 뭔가 그런 매력이 있는. 와, 이 꽃도 약간 이렇게 눈꽃송이 같고 잎이 딱 쌈밥 해 먹으면 좋을 정도의 작은 연잎 같은 그런 느낌? 와. 고추냉이는 보통 밭에서 흙으로 키우는데 이곳에서는 물로 키웁니다. 다다미이시라고 불리는 돌 위에 물을 흘려보내며 고추냉이를 재배하는 거거든요. 밭에서 키우는 것보다 재배 조건이 까다롭고 관리가 힘들어 많은 양을 생산하지는 못한답니다. 하지만 뿌리가 훨씬 굵고 실해서 값비싼 고급 식재료로 대접받는다고 하네요. 이 수경 재배의 핵심은 바로 계속해서 공급되는 차갑고 깨끗한 물. 특히 고추냉이는 물의 온도와 수질에 민감해서 수온을 연중 13도에서 15도로 유지해줘야 하지요. 돌을 이제 차곡차곡 쌓는 건데 밑에 제일 큰 돌, 그다음 큰 돌, 그다음 큰 돌, 그다음 큰 돌 해서 흙은 조금 한 다음에 그 위에는 계속 물이 이제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물 빠지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깨끗한 물만 이 고추냉이는 계속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아무래도 이렇게 산속에 묻혀 있다 보니까 고랭지처럼 서늘한, 제가 그래서 좀 두꺼운 옷을 입었거든요. 서늘한 온도도 유지가 되면서 아주 예민한 이 고추냉이가 자라기에는 아주 최적화된 그런 동네라고 합니다. 고추냉이 농가가 모여 있는 마을. 이곳에선 고추냉이 수확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하니 제가 또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5대째 가업을 잇고 있다는 농장을 찾았습니다. 옛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는데 그 재배 현장으로 가볼까요? 主人は、ご主人は今日は息子とはい野球を見に、 野球? 野球あー甲子園を見に行きました。大阪にいてて ちょっと今日いない旦那様何してんのいや行っておいでって言って、すごい野球が息子さんがそう好きなので息子一人ですか2人います。 3人で行きました 그런데 갑자기 웬 등산이냐고요? 고추냉이 밭이 산 속에 있으니까요. 산길을 조금 오르니 초록색 다리가 방문객을 반깁니다. いやこれもわさびの色でわざわざわざわざ。わさび색깔 다리를緑緑ですね。でも冬だったら寒いでしょ。寒いです。どうします？ 맑은 계곡을 따라 고추냉이 밭을 조성하다 보니 자연스레 밭들이 깊은 산중에 자리 잡게 됐는데요. 대대로 직접 손으로 일군 고추냉이 밭입니다. 吹き水触ってみて。どうです？冷たいです。 冷たい。 涼しい。涼しい。 오 시원해. 여기 한 13도에서 15도. よかったら飲めるんです。 飲めるんですか? はい、飲めます。 마실 수 있대. そうですか. 味はそんなんしないです。 응. 普通の普通普通。でもでも飲めるのがすごいですね。はい。わーすごい。本当わさびってほぼ水なんですよ。農薬とか化学肥料はあげずに本当このお水とお日様の光だけで成長するのあで、お水が美味しければわさびも美味しくなるっていう。そうですね。 그야말로 이곳의 청정자연이 고추냉이를 키웁니다. 한쪽에서는 수확이 한창이네요. こんにちは。すいません。見学来ました。すいません。 제철이 따로 없어서 1년 내내 채취가 가능한 고추냉이. 보통 1, 2년을 키운 뒤 수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려가면 같이 볼 수 있다는데? 어릴 때 미울까나? 나 못 내려가나 이거는? 못 내려가.
아래가 꽤 깊습니다. 깊이가 한 3m는 넘을 것 같은데 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야 한다고 하니 아, 나 무서워 진짜 안 되겠어. 사다리 꽉 잡아준다는 그 말에 용기를 내긴 냈는데 아 무서워요. 뭐 도전지구 탐험돼요 진짜. 제 작은 도전에 이리 좋아하시니 조금 민망하네요. 그런데 내려오길 잘했습니다. 고추냉이 재배 현장을 생생히 볼 수 있으니까요. 이게 だから水が下に行きやすい。そうですそうですはいはいはい。これこの石はなんでここに？実はですねはい。あ一概にして水があ。はい。ここに水が当たると分かれますよねだからどのわさびにもお水が当たるようにその流れをこの石でコントロールして 아, なるほど. 와, すごいそれ. 이게 모종 컵인 줄 알았는데 멀리서 봤을 때는요 가까이서 보니까 돌이에요. 근데 물의 흐름을 컨트롤해주는 돌로 쓰는 거래요. 이거를 같이 저는 흘러내리지 않게 이걸 받쳐주는 줄 알았는데 이뽕 そうです当たるように全部いやこんぐらいになったら何ヶ月ぐらいですか赤ちゃんたちでしょ赤ちゃんでそんな1ヶ月とか 아, 2ヶ月 이건 한 달 된 애기들이에요. 하나하나 다 일일이 돌을 놓고 물이 제대로 흐르는지 매일 수시로 둘러봅니다. 보통 정성과 노력이 아니죠. 그 세심한 손길과 바지런한 관리로 최고급 고추냉이가 자라는 거네요. 下段になると、はいどうしてもわさびを食べてしまう、 응. 虫が水中が 아, あるので、はいガードをしてます。ここからはもう 아, そうですか. ちょっとなんでわさびが見えないんですけど、 하이. この中に 아, 아루 はいあります。 프로텍터 ですね.プロテクトです。ちょっと抜きますね。 하이. どんな感じ。 오, 다 자란 고추냉이는 크기와 어떡하라. 상태를 나 보고 포그라고 하나씩 할까? 골라 채취합니다. 우와. これは子供です。子供ですね. こ 어. れが親ですね。 하이. はい。 사실 우리가 회 먹을 때 갈아서 먹는 부분이 요 근경, 오. 즉 뿌리줄기입니다. 아, すごい. 初めて見ました。見ました. まあなかなかわさびを見たことこうやって見たことはあれはなかなかいないと思います。 食べたことしかない. 먹은 거밖에 없어. 본 적이 없어요. 신봤다. 고추냉이를 식탁이 아닌 밭에서 보니 꼭 체험 삶의 현장 같은데요. 그럼 이번엔 직접 캐볼까요? 부아. これですよね. 우와, 엄청 큰 거. 아, 근데 어떡하죠? 아이고 허리야. 두 개는 힘들 것 같습니다. はい。一本で腰が痛くなったんですけど。お父さん大丈夫ですか？わさびとみんな腰が痛い。 어. 하하하, 제가 이 정도입니다. 보이시나요? 오. 저의 대왕 고추냉이. 기분이 너무 좋아. 세상에. 이런 거구나. これ本当に抜いてみないと大きさわかんないんですよ。そうかった。 우리 왜 미나리 밭에 가면 이만큼 물 오고 막 미나리 막 건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와, 그렇게 톡 쏘는 맛을 내는 고추냉이라니. 직접 수확한 고추냉이. 이번 생은 처음이라 저한테는 한 50년 된 산삼 같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도 쉬운 일이 없네요. 재배에서 수확까지 모두 사람의 손으로 작업합니다. 이 수고로움이 고추냉이의 깊은 향과 맛을 완성하는 거겠죠. 고추냉이를 수확했다면 이제 농가 체험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됩니다. 건니치와. 하이. 바로 고추냉이를 맛볼 시간인데요. はい。 와사비다. 오늘 딴 신선한 고추냉이들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ここからするんじゃなくてここからこうやってはいはいそうの方がなんかの方がはい細胞が古いあなのではい苦味が辛みが強いんですけどでこっちの方がフレッシュはいはいはい 색이 참 곱습니다. そうですねはい 약간 물기가 있어요.
왜 예능 프로그램에서 벌칙으로 고추냉이 많이 먹잖아요. 전부. あいや 오해 마세요. 지금 저는 벌칙을 받는 게 아니라 시식하는 겁니다. 이제 온다. 매운맛이 와요. 먹어보겠습니다. 아, 옵니다. 왔어. 왔네. 스고이 프레쉬. 아, 이거 진짜 신선해요. 그러니까 막 팍 때리는 게 아니라 때리는데 팍 오는데 우와って感じじゃなくて香りのようにふわっときますけどチンはする。코가 찡해요. こっちが松間わさび 2년산 고추냉이는 고급 요리에 주로 사용하는데 수분이 많고 물은 1년산보다 확실히 물기가 적고 약간 찰기가 있습니다. 향도 더 진하고요. そうですね. 이게 훨씬 향이 우와 하고 와요. 아주 시원하게 코가 뻥 뚫립니다. 확실히 2년산 고추냉이가 향도 맛도 더 깊고 풍부하네요. 오. 全然違いますね。本当に 와, これ強い。でも、와, 香りすごいですね。香りはすごい 1년짜리는 후아 하고 와서 귀가 우엉우엉 천천히 이렇게 와요. 근데 2년짜리는 바로 딱 먹으니까 팍 쏘면서 거기서 샥! 그래서 生魚だと足が速いので、まあ、お酢につけたりして長く持たせるようにしましたけど、はいまあ、抗菌作用として、わさびっていうのが、まあ、薬味として乗せたっていうのが、まあ、一番最初のスタートになりますね。 맛이 굉장히 매력적인. 이곳에서 고추냉이는 잎부터 뿌리까지 버릴 것이 없답니다. 특히 줄기 부분은 이곳 식탁에 자주 오르는 식재료. 아삭한 식감과 고추냉이 특유의 알싸함을 살려서 절임 요리를 만들죠. 하나는 짭조름한 맛을 살린 간장절임. 이건 새콤하고 깔끔한 맛의 식초절임. 辛いです 오이시ですよ, これ. 자꾸 먹게 되니 밥을 부르는 맛입니다. 아삭아삭하고 상큼하고 입 안이 なんか歯磨きしてるみたいななんかふわーっていうミントみたいに여기서漬物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절여놔도 그 매운 톡 쏘는 게 안 죽었어요. 그대로 있어요. 다음은 간장절임. 그런데 먹다가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비루까 고항까. ご飯ですね。 아. 白いご飯がね美味しいですね。 비루까나. 아버지 여기 계시던 아버님. 저는 그냥 밥에도 먹고 술에도 먹을래요. 한편에선 고추냉이를 다듬고 있는데요. 단순해 보이지만 상품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라 집에 어르신이 직접 작업을 하신답니다. 너가 처음으로 수확한 건데 잠깐만 있어봐 내가 좀 다듬어 줄게 하시더니 이걸 다いくつぐらいかな143最高に大きい方です。 제일 큰 거. ちなみにはい 100g で4000円なんでこれ多分5、6000円ぐらいします1本。これ一部 이게 지금 143g인데요. 95g에서 100g이 4만 원이래요. 그러면은 한 4만 5천 원짜리를 꽉 찼대요. 이빠이 됐네. はいサメ 이거 헐 사메? サメ 이거 상어의 피부예요. 상어 껍질. 거기에 원래 고급 이 와사비 가는 거는 여기를 상어 껍질로 만들거든요. 상어 껍질이 원래 이렇게 우들두들 하거든요. 이거 선물로 주셨어요. 세상에. 이것도 장인이 만드신 것 같아. 도시오. 어떡하지?
고추냉이가 정말 비싼데 선물에 진심이 느껴집니다. 포장까지 이렇게 신경 써주니 귀한 대접을 받는 기분. 稽古の本当にありがとう。何も持ってこれなかった私。いえいえ、よかったです。どうしよう。 고추냉이가 이렇게 달콤해도 되나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와사비. 일본의 유명 고추냉이 재배지인 이즈에서 꼭 먹어야 할 음식이 있답니다. 그래서 찾아간 고추냉이 요리 맛집. 여기서 어떤 음식을 먹어볼까요? 먼저 구수함과 알싸함의 맛있는 조합. 고추냉이 곁들인 산채 소바. 그리고 이 집의 대표 메뉴 고추냉이 덮밥입니다. 설마 와사비 덮밥이면 와사비만 있을까 해서 조금 무서웠거든요. 근데 갓소부시 가다랑 포와 함께 펼쳐서 맛있게 드세요 하셨거든요. 사장님이 설명한 방법대로 밥에 가다랑어포 듬뿍 얹고 그 위에 고추냉이를 잘 올려서 먹으면 되는데 괜찮겠죠? 괜찮겠지?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먹어봅니다. 먹기 전에는 상상이 가지 않았던 맛. 하지만 먹어보니 이 맛에 반할 것 같은데요. 너무 맛있어요. 진심. 우와. 이 가다랑어포 갓소부시에 간장 양념을 다 하셔가지고 저는 고추냉이 더 넣어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後から醤油かけるとこもあるんですけど、はい他に味をまずお醤油にそれはすごい美味しいですね。トマト入れてちょっと味付けてるので、はい。 맛있어. 召し上がってみてください。 아 진짜 달아요. 고추냉이가 달고 이 갓소 이 포가 너무 맛있어요. 가다랑어 포가. 이번엔 고추냉이를 좀 더 넣어 먹습니다. 그런데 역시 맛있어. 눈물 나. 근데 너무 맛있어요. 밥이 너무 맛있다. 이 뭐라지 덮밥. 저 슬프지 않아요. 맛있어서 그래요. 눈물이 찔끔 날 만큼 맵다가도 이내 찾아오는 은은한 단맛.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너무 맛있어. 다음으로는 소바 공략. 메밀의 담백한 식감 사이로 파고드는 알싸한 향. 맛에 빈틈이 없습니다. 유명한 드라마 중에 고독한 미식가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주인공인 고로상이 여기에 이 와사비동을 먹으러 와서 혼자서 또 많은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맛있어서. 저도 이제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한번 먹어볼게요. 오랫동안 궁금했던 맛. 밥, 가다랑어포, 고추냉이, 이들의 뜻밖의 만남. 너무 좋다.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잖아? 안 돼. 왔다. 그래도 이래야 고추냉이지. 다시 먹고 싶은 맛. 코를 뻥 뚫어주는 알싸함과 그 뒤에 남는 달큼한 여운이 자꾸 생각납니다. 이지의 생명수 조렘폭포. 아마기 산맥이 품은 물이 주상절리 절벽을 타고 내려와 폭포의 비경을 이루고 그 맑은 물줄기가 계곡 아래 초록빛 생명을 키우는 근원이 됩니다. 2018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등재된 이즈반도. 이곳에 상징적인 경관이 있다고 해요. 이즈반도 여행에서 꼭 가야 하는 필수 코스. 그런데 줄이 지금 몇 시지? 아침 일찍 나왔는데
10시 반밖에 안 됐는데. 산 입구에는 이미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줄이 장난이 아니게 기네요. 저 오늘 안에 산에는 오를 수 있겠죠? 나만 궁금한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오늘 날이 좋죠? 저도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게다가 꽃 피는 계절이죠. 그리고 지금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유네스코 지정 세계 지오파크거든요. 왜 사람이 없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저만 오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줄 서면 되는 거죠. 빨리 저 애기는 뛰어요. 나도 뛰어야 되나? 아! 나름 서둘러서 뛰어가 봤는데 아이고야,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날씨가 좋으니까 광합성 하는 걸로. 그때 내 마음 알아주는 귀염둥이 발견. 그렇지. 어머, 아우 귀여워. 너도 혹시 줄이 길어서 놀랬니? 귀염둥이야, 우리 위에서 보자. 우와, 저 위에 아! 와, 오므로산 멋지네요. 특히 초록 융단을 두른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해발 580m의 오므로산은 약 4,000년 전 화산 활동으로 생겨났습니다. 거의 민둥산처럼 큰 나무 없이 잔디로 뒤덮인 산. 마치 밥 공기를 엎어놓듯 매끈하게 떨어지는 곡선이 오므로산만의 독보적인 자태를 뽐냅니다. 어느새 제 뒤로도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좀 먼 것 같죠. 여기까지 1시간 걸렸으니 1시간만 더 가면 되겠네요. 아, 부럽다, 저 사람들. 결국 2시간 만에 오므로산 리프트 승차장에 입성했습니다. 저렇게 여기도 한 대보름쯤 해가지고 한번 우리 쥐불놀이 하듯이 불을 한번 싹 올리는데 그걸 야마야끼라 그러거든요. 산을 야끼 굽는다. 쫙 올려서 해충 제거하고 또 이제 필요 없는 것들 다 태운 다음에 새봄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것 장관이라고 합니다. 2월 정도에 한다고 하니까 아마 우리 대보름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지나고 저는 이제 봄이 되는 때에 온 거죠.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드디어 탔습니다. 와! 올라간다. 오로지 리프트만 타고 오를 수 있는 오므로산. 산 보호를 위해 도보 등산은 금지한대요. 여기가 이제 초록물이 쫙 올라와서 더 초록색이 되면 말차 케이크 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와, 근데 굉장히 가파르네요. 정상까지는 한 5, 6분 정도 걸리는데 왜? 리프트가 중간에 멈췄어요. 怖くないですか? ちょっとだけ. 私はすごく怖いけど. 바이바이. 마치 공중 산책하듯 천천히 오르면서 주변 풍경을 감상합니다. 그러니까 금방이네요. 야, 거의 정상에 다 왔습니다. 2시간을 넘게 기다렸는데 단 6분 만에 오므로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그 사이에 사진도 한 장 남겼습니다. 무서워하는 이지연. 와, 사람들이 한 바퀴 쫙 진짜 돌고 있네요. 지금 분화구 주변을 돌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걸으며 분화구 안쪽 풍경과 분화구 밖, 이즈반도의 전경을 동시에 볼 수 있죠. 4,000년 전 뜨거운 마그마가 솟구쳤던 곳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지금은 한없이 평화롭기만 한데요. 거대한 분화구는 이제 깊은 침묵 속에 잠겨 대자연의 경이로운 비경만을 품고 있습니다. 분화구 둘레길을 걷다 보면 방향에 따라 다른 풍경이 담기는데요. 우와, 여기 지금 해안선이 모양이 다 보여요. 그 저거 구름은
바다에 떠 있는 건지 하늘에 떠 있는 건지가 구별이 안 돼요 지금. 와 너무 신기하다. 이건 눈에밖에 못 담아요. 사진으로도 안 될 것 같아요. 이야. 시시각각 걸음걸음 변하는 풍경 덕에 지루할 틈 없는 둘레길입니다. 그런데 한참을 바깥 풍경을 보다 길 위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홀린 듯 제 시선이 향한 곳은 비석에 새겨진 일본 단시 하이쿠였는데요. 연대 이타다키마스까? 이즈와 히노 滴る 시타 たる 타루 心 도코로 心 고코로 하이 고코로 うん 코레와 하나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みかんオレンジ 스카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나 미간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보지만 역시 잘 안 되네요. 難しいですよね. 굉장히 레벨이 높은 내용인데 이게 사실은 제가 재미로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해보지만 굉장히 5글자, 7글자, 5글자의 딱 그 틀에 맞춰진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의 짧은 시거든요. 그래서 하도 함축을 하고 의미를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서 공부를 하다가 에이 이거 말놀이 아닌가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 내용이 아주 농축돼서 들어간 짧은 식구입니다. 해도 좋고 그쵸? 그 햇살 밑에 만들어진 마을이고 거기에는 꽃과 귤이 익는 동네다 뭐 이런 뜻일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번역은 번역가에게,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시 한 수에 다 담지 못한 이즈반도의 풍경. 그 너머 아득한 시간을 간직한 고요 속에서 비로소 이즈의 새봄을 만났습니다. 한라산의 백록담은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수줍음 많은 일본 후지산도 참 보기가 힘듭니다. 온전한 자태를 좀처럼 허락하지 않기에 일본에선 새해 첫 꿈에 후지산을 보면 그 해는 최고의 운수대통이라는 말까지 있대요. 신이 깃든 성스러운 장소이자 일본 예술의 뿌리인 후지산. 인생은 타이밍이죠. 신비로운 후지산이 얼굴을 내민 지금 서둘러 도착한 후지산 사진 명소. 현지인들만 아는 숨은 촬영지랍니다. 우와. 아니 그렇게 일본을 왔어도 시즈오카도 왔었는데 와 이런 장소에서 이렇게 허리에 구름을 두른 채 의연하게 서 있는 후지산. 일본의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준 것은 물론 고우 같은 서구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에도 그려진 그야말로 일본의 상징이죠. 우와. 우와. 그런데 바닥에 뭔가 깔려 있습니다. 우와 새우 향이 새우 냄새가 엄청나. 말리는 냄새가. 바닥에도 벚꽃이 활짝 피었는데 시즈오카의 봄맛 벚꽃새우입니다. 핑크색 이 새우하고 저 후지산하고 같이 보니까 진짜 장관이네요. 진짜 핑크 카페트 같아. 후지산 아래 펼쳐진 심해에서 온 보물.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진기한 풍경입니다. 봄, 가을이 제철이지만 봄철 새우는 크고 향이 진한 것이 특징이죠.
道の駅とかはいのところでこう袋詰めで、はい1袋500円とか600円ぐらいで売ってるはいから、はいはいそれを買ってきて、はいまあ好きな人はお茶漬けにしたりとか、そういった 오차즈케라는 그 이렇게 국물 부어가지고 그러니까 한 봉지씩 사서 집에 두고 여러 요리에 활용해서 드신다고 해요. 에비때 가오리 이 됐어요, 네. そうですね。 아마미모 아르시 단맛과 그 새우 향은 모두 뭐 안 좋아할 수 없죠, 그렇죠? 후지산 보러 왔다가 만난 벚꽃새우. 운수 좋은 날입니다. 후지산이 일본 최고봉이라면 스루가마는 일본에서 가장 깊은 만이라는데 수심이 무려 2,500m. 그곳 연안의 유이항은 일본 벚꽃새우 어업의 중심지입니다. 덕분에 이곳에선 그날 갓 잡은 가장 신선한 벚꽃새우를 맛볼 수 있습니다. 잠깐 만난 인연으로 소개받은 음식점. 지역 주민들과 어부들이 인정하는 실속 있고 맛 깊은 식당이라고 하는데요. 옷도 아디다스가 아니라 에비다스야. 에비다스가 저기 새우다스야. 아디다스가 아니라 에비다스. 귀여워. 제철 맞은 벚꽃새우가 한가득인데 생새우 듬뿍 얹은 덮밥과 우리네 멸치 같은 시라스라는 생선을 곁들인 요 삼색 덮밥. 거기에 벚꽃 새우튀김까지 아주 그냥 새우새우하죠. 여기 따뜻해요. 何もかけないでそのまま食べてほしいんです。 소데스까? 코노마마? はい。茎わさびの漬物なんです。 아, 하이 하이. そう、その後にだし醤油とか薬味でもいいですし、お塩でもさっぱりもいいです。はいこれ桜エビのひげ、 하이. 長いんですけど、ひげと岩塩だけでできてるうちのオリジナルのお塩です。 이거는 벚꽃 새우 소금인데요. 새우들의 수염만 빼서 만든 이 집의 소금이래요. 아, 저도 가오리. 소금에서 새우 향이 와, 스고이. 아, 벚꽃 새우 튀김을 먹을 때 쓴답니다. 산지에서만 즐길 수 있는 생새우라니. 근데 이게 생새우가 어떨지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오. 제일 궁금한 것부터 뜹니다. 그런데 분홍빛이 너무 곱죠. 한 입 넣자마자 파도처럼 밀려오는 바다의 맛. 이거는 그냥 진짜 느낌이 정말 그냥 바다에서 꺼내가지고 지금 내가 먹어본 느낌이에요. 근데 막 진하지 않은데 은은하게 그 새우 향이 나면서 은은하게 바다 향이 나는. 그래서 여러 마리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씹는 식감도 좋고요. 맛있다. 수염이나 이게 이제 생새우니까 어쨌거나 껍질이라든가 새우 껍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머릿속에 그 약간 씹을 때 거슬리지 않을까 싶잖아요. 근데 비리지도 않고 세게 달지도 않고 은은한 단새우 맛. 입안에서 태평양 봄바다 맛이 진동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3종 세트, 3종 세트. 스루가만의 별미들을 한 그릇에 담아놨는데 그 맛은 어떨까요? 맛있다. 소리부터가 군침 돌게 하는 튀김은 두말할 것 없죠. 요즘 유튜브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이 하던데. 들리시나요? 바삭 한번 화사삭. 잠깐만 이렇게 해보자. 어느 정도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바삭함 속에 숨겨진 스루가만의 풍요로움. 봄날의 만찬을 맛보고 저는 다시 후지산이 품은 또 다른 이야기를 찾아 길을 떠납니다. 후지산에 더 가까이 갑니다. 여기는 후지산 서쪽 기슭에 있는 시라이토 폭포.
흰실이라는 뜻의 폭포는 후지산이 품은 물의 비경인데요. 높이 20m, 너비 150m에 달하는 거대한 반원형 절벽을 따라 수백 개의 물줄기가 흘러내립니다. 우와. 이야. 와. This water comes from the spring water of Mount Fuji. 후지산가라 기대로. 우와. 후지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온 그 뭐라 그러죠? 담수. Not from the river. 와. Pay attention to the tree. 가이드 분인데 저한테 설명까지 해주시 너무 몰랐어요 저는. 아 그렇구나. 후지산에서 내려와서 여기서 지금 폭포로 떨어지고 있대요. 이야 그렇구나. 역시 이 동네가 후지산 근처 동네긴 합니다. 사실 이곳도 후지산 사진 명소랍니다. 전망대에 서서 폭포를 바라보면 그 위로 후지산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없어. 원래는요 이렇거든요. 조금 아쉽긴 한데 뭐 그래도 비 오는 정취도 좋습니다. 비가 오니 오히려 더 신비롭게 다가오는 시라이토 폭포. 마치 부드럽게 나부끼는 흰색 커튼처럼 폭포수가 수갈래로 흘러내립니다. 야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 돌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울퉁불퉁해가지고 또 갈라지다 보니까 가는 실처럼 보여요 진짜로. 타고 내리면 더 실처럼 나뉘어서 보이는 것 같아요. 와 여기서 볼까? 오 너무 멋있다. 검은색 절벽 위로 쏟아지는 물의 향연. 마음으로 번지는 물빛 속에서 비 오는 날의 수채화가 완성됩니다. 그렇게 한참을 자연이 그린 걸작을 두 눈에 담았는데요. 다음은 추억으로 남길 시간입니다. 3, 2, 멋지게 한 장 찍으려는 순간 안돼. 제 사진 속으로 뒤에 여행객이 들어와 조용히 기다리려는데 찍어주고 싶다. 오지라. Do you want me to take? 예. 그동안 쌓은 실력 한번 발휘해 봅니다. 서로 돕는 훈훈한 미덕이 오가는 거죠. 잘 찍었나 볼까요? 그런데 어머 오빠 다 우산이랑 찍어줬어 저 오빠. 오빠 괜히 비 맞고 찍었잖아. 내가 얼마나 잘 찍어줬는데. 그래도 나중에 시라이토 폭포가 생각나 사진 볼 때 한 번 더 웃을 수 있겠죠? 빗속의 폭포, 왠지 촉촉한 감성에 젖어듭니다. 타키가라노 시라이토 이쁨 소라카라모. 폭포에서 떨어지는 실 한 올이 하늘에서도. 후지산 아래 비와 폭포가 빚어낸 아득한 풍경 속에서 선경을 만났습니다. 다시 봐도 너무 좋네요. 비와 폭포와 음악과. 선경이 떠난 자리에 봄을 재촉하는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마치 온 대지를 깨우듯 세상을 적시는 봄비. 비가 그치고 나면 더 선명해진 봄빛이 우릴 맞이하겠죠? 꿈의 현수교는
가완의 혼초의 절경이라 꼽히는 곳인데요. 이 협곡 일대는 21세기에 남기고 싶은 일본의 자연 백선에도 꼽혔다고 합니다. 이거 너무 눈에 띈다. 이거 뭐지? 진달래죠? 어머, 이거 진달래야. 나 이거 옛날에 한번 심어봐서 알아. 예쁘다. 여기는 꽃이 진달래가 좀 조그맣네. 꽃에 한눈 판 것도 잠시. 우와, 우와. 협곡 아래 물빛이 예술입니다. 진짜 물이 에메랄드색이 많네요. 와, 이게 물 색깔이 나는 이런 건 세상 태어나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수채화 그리고 하늘 많이 칠해가지고 물통에 붓 많이 빨면 나중에 미술 선생님 이제 씻어와라 할 때 딱 그 물통에 파란색. 와. 일본 남알프스의 입구인 스마다 협곡의 현수교. 이 아름다운 물빛과 풍경 덕에 꿈의 현수교라는 이름이 붙었나 봅니다. 최근엔 다리에서 사랑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해서 연인들의 성지로도 알려졌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는 소원빌러 못 갈 것 같습니다. 다리 폭도 좁고요. 엄청 흔들려요. 점점 내 차례가 되고 있어. 도셔. 다른 사람 건너는 모습을 보니 볼수록 더 무섭습니다. 이제 차례가 다가왔는데 하지만 이건 아니죠. 아니, 이거 너무 장치가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장치가 없는데요? 정말 이거 뭐지? 평균대 수준으로. 와! 갑니다. 안녕. 이거 너무 흔들려. 우와. 제 뒤에 줄 선 사람들이 있어서 거의 떠밀리듯 갔는데요. 정말 아찔합니다. 높이 8m 상공에서 외줄을 타듯 온 정신을 집중해서 걸어야 되는데요. 와, 물 색깔. 야, 이게 실화예요? 나 여기서 사진 찍을 수 있을까? 떨어뜨리면 안 되는데. 잽싸게 순간 포착하고 다시 다리를 건넙니다. 우와. 그때 오. 안 돼.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다리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저 지금 너무 못생겼죠? 지금 외모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무슨 추격자처럼 사람들이 제 뒤를 바짝 쫓습니다. 다행히 90m 다리 완주. 만세. 그런데 산 넘어 산이라죠. 쉬면서 천천히 가세요. 304계단. 304だって階段。ちょっとどうしようかなと今考え中です。逆にはいけないよね。ここで住もうかな。 다리를 건너자마자 바로 계단이라니. 오늘 운동 한번 세게 합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와, 근데 멋지긴 합니다. 와, 진짜 너무하네. 이름이 이게 고생의 언덕이에요.水、本当に水いりますね。用意してないんですか、彼女のためのお水。車に戻れば。 이야, 여자친구한테 물 좀 준비 안 했냐 했더니 차에 놔두고 왔다고. 全然心の用意ができてない。ダメだね。 연인들의 성지에서 헤어지라니. 아이고, 농담입니다. 농담. 드디어 고지가 보입니다. 아이고. 그 위에선 작은 사당이 올라오는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올라온 사람 두드리는 건가?
목탁은 치는 거죠. 오, 무겁다. 저 올라왔습니다. 왔다. 꿈의 현수교에서 품었던 소망을 이 목탁 소리에 실어 산 너머로 날려보냅니다. 인근 상간마을에 비경이 또 하나 있다는 말에 달려갑니다. 여기도 지천에 차밭이 쫙 깔려있네요. 그 싱그러운 차향 맡으며 걷다가 목표물을 발견했습니다. 꽃만 보면 습관처럼 사진 찍으려고 하는 이 못된 손. 와, 엄청 큰 벚꽃나무가 제발 피어있어라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엄청 뭐 10,000개까지는 아니지만 분홍물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게다가 차밭이 쫙 카페트를 깔아놓은 것 같으니까 야, 너무 예쁘네요. 이 거대한 벚나무는 수령이 약 30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마을의 명물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흔히 봐왔던 벚꽃이랑은 조금 다른데요. 가지가 사방으로 넓게 퍼져 있고 꽃이 작고 소박합니다. 아, 이게 꽃이 너무 예쁘다. 근데 이 꽃이 너무 예뻐요. 진짜 그림으로 그리는 벚꽃 그 자체 진짜. 이게 꽃 자체가 작은 나무네요. 이 나무가. 나무는 큰데 꽃이 아주 귀여운. 꽃은 다 이쁘지만 이 벚꽃은 뭔가 단아하면서도 기품이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가지끝마다 촘촘히 맺힌 분홍빛 꽃망울에서 수백 년을 버텨온 강인함이 전해집니다. 초록빛 차밭에서 홀로 일구어낸 300년의 봄. 흔히 보던 화려한 벚꽃길과는 또 다른 봄의 축제가 펼쳐지는데요. 그런데요, 이 벚나무의 주인이 따로 있다고 하네요. 건니치와. 5分だね、5分。 고부. 5分。 50% 핀 거라고. 3日後ぐらいだったら満開。 25日に満開になりますね。こちらが向いた方ははい。かなり開いていますが、はい向こう側がまだちょっ今からと、桜もはい。この家の所有物です。個人のものです。 이 할아버지 댁이 소유한 개인 소유물이시래요. 소데스까? 우라야마시. 우라야마시. 스고이. 하이. 매년 개화기가 되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다 보니 이제는 손수 벚꽃 전망대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본업인 차밭은 뒷전으로 하고 관광객들을 만나라 주인 할아버지도 정신이 없으시대요. 이게 저런 걸 보고 독보적이라고 하나 봐요. 이 동네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네요. 주인 할아버지가 자기 소유 산에 직접 길을 내 만든 벚꽃 전망대입니다. 와, 역시 주인 할아버지 말씀대로 여기가 진짜 VIP석이네요. 세상에. 그냥 이대로 한 장의 그림 엽서. 집에 바로 보내고 싶네요. 밤이 되면 주인 할아버지가 직접 설치한 조명도 켜주신다고 하니 좀 더 기다려봅니다. 그런데 조명을 비추자 벚나무가 없어졌습니다. 원래 녹차밭에 설치한 초록색 조명이라 분홍빛 벚나무가 거대한 브로콜리처럼 보이지요. 그래도 이 밤을 밝힌 아름다운 빛의 마법입니다. 바다와 산,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땅 시즈오카. 그만큼 볼거리도 먹을거리도 풍부한데요. 현해의 서쪽에 자리한 하마나호는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는 장어의 고향. 덕분에 시즈오카는 장어 요리로도 유명하지요. 기력을 보충하는 음식의 대표주자 장어. 오늘 제대로 먹어봐야겠습니다.
이 가게는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그런 내공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역시 메뉴도 남다른데 여기는 메뉴가 확실합니다. 이 하나의 이 메뉴로 쇼부 승부 봅니다. 원래 떡볶이도 떡볶이만 하는 집이 맛있잖아요, 여러분. 주문 받으러 오실 필요도 그냥 아까 좀 전에 물으신 게 몇 개예요? 자리에 앉아서 보니 여기 꽤 유명한가 봅니다. 점점 맛이 기대되는데요. 하이. 돈이 이뽕 야끼です。はい、頭から尻尾まで。ふわ。頭も食べますか。食べれるんですけど、はい真ん中に太い骨があるので、あ、はい。気をつけてください。 밥상도 딱 진짜 딱 흰밥과 장어구이가 중심인데 장어는 정말 머리까지 구워 나왔습니다. 하필이면 얘가 나를 보고 있어. 보지 마. 아, 자꾸 장어와 눈을 마주쳐서 아, 얘가 어떡하지? 이걸로 이렇게 나 보지 마. 미안해. 와, 근데 이거 진짜 장어를 이렇게 한 마리를 통으로 구워서 진짜 딱 한 마리 구이 정식이네요. 아, 제가 이거 장어 뼈 튀긴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건 같이 주시네요, 여기는. 그러면 먹어볼까요? 와, 정말 맛깔나게 구웠습니다. 이 안에도 이 소스를 바르기 전에 장어를 미리 구운 다음에 소스를 바르니까 이 생선이 먼저 구워진 게 보여요. 그 다음에 맛있는 소스를 바른 거거든요. 여기가 장어가 이 동네가 유명하다고 하니까 먹어봐야죠. 한 입 먹고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 입이 할 일은 말하지 말고 먹어야 된다는 것. 장어 살은 완전히 녹고요. 그리고 이 간장은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달콤하고요. 그 달콤한 간장 소스 맛. 그야말로 밥도둑입니다. 밥 한 그릇 금방 비우겠는데요. 장어의 모든 영양을 온전히 제공한다는 철학으로 오로지 장어에만 집중한 밥상. 다른 반찬이 있으면 아까울 것 같아요. 저도 이 가게의 철학을 이어받아 장어의 모든 영양을 온전히 먹겠습니다. 와, 큰일 났네. 너무 맛있네. 다시 한번 얹어서. 장어는 가을부터 3월까지 살이 통통하게 오를 때가 가장 맛이 좋다고 하니 가을마다 올까 봐요. すっごい美味しいですね。評判いいですよ。はい。もうみんな遠くから。で、私県外からは、もうほとんど来るここ。あ東京、沖縄から。はい。沖縄からもすごいですね。그 일본에는 워낙 이제 장어가 귀한 음식이고 또 사람들이 너무너무 우리나라처럼 좋아하는 음식이다 보니까 장어와 관련된 표현들이 좀 있거든요. 일단 그 일본에는 좁은 골목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좁고 긴 동네 그런 그 좁고 긴 골목이 있으면 장어침대라고 부른대요. 그 정도로 좁고 길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성적이 막 오르거나 물가가 막 오르면 은하기 노보리라 그래서 장어가 올라가는 것처럼 쭉쭉쭉쭉 올라간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고, 그리고 워낙 장어 요리가 맛있잖아요. 그래서 장어는 냄새만 맡아도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한대요. 밥하고 같이 먹어야 맛있는 것 같아. 와, 흰밥이. 너무 정직하고 단순해서 더 깊이 남는 맛. 이제 장어하면 이 가게 생각나겠는데요. 이 메뉴 하나로 승부할 만한 한 집인 것 같습니다. 맛있다. 정성껏 구워낸 장어 한 점에 시즈오카의 자연과 맛이 담겨 있습니다. 예로부터 기후연을 말할 때 희산 노스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요. 이 말은 히다의 산, 미노의 물이라는 뜻인데요.
기후의 옛 지명인 히다는 북부 산악지대를 일컫는 말. 그곳은 일본 북알프스의 험준한 산맥이 사방을 가로막은 오지 중의 오지입니다. 높고 험한 설산들에 둘러싸인 마을. 그 삶이 궁금한데요. 올이 다가오고 있는데 저렇게 설산이 눈앞에 보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시라카와코라는 산속 마을인데요. 지금 앞으로 쭉 이렇게 마을이 보이는데 이 마을 자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대요. 그래서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와 있는데요. 이곳이 또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안에서 지금도 사람들이 그대로 살고 있는,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는 마을이라서 살아 움직이는 문화유산으로도 아주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손꼽히는 세계적인 관광지입니다. 그 명성 그대로 이 대단한 인파와 함께 향한 곳은 마을 전경을 볼 수 있는 전망대입니다. 여행 책자에 소개된 풍경을 보고 싶어서 제일 먼저 전망대로 가려고요. 드디어 만났네요. 동화 속 마을.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마을이 참 평화롭게 보이죠. 저 아래는 완전 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세모 모양 집엔 꼭 요정이 살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사실은 살짝 아쉬웠거든요. 눈 덮여 있는 그런 예쁜 산속마을, 유네스코가 지정한 예쁜 전통마을을 원했는데 충분히 예쁩니다. 충분히 예쁘고 랜드 있죠, 놀이동산. 거기에 이렇게 꾸며놓은 마을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 북알프스가 펼쳐진 이곳의 겨울은 혹독한 추위와 폭설로 유명합니다. 눈이 많고 고립된 환경 속에서 독특한 산촌 문화가 생겨났는데 이곳 산촌 문화의 정수라 불리는 것이 바로 이 목조가옥입니다. 와, 이거죠. 하얀 눈이 지붕마다 소복하게 내려앉은 풍경. 동화 속 한 장면처럼 아름답습니다. 동화책 다음 장은 봄을 맞은 시라카와고의 모습. 또 다른 매력으로 여행자들의 사진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눈길을 끄는 경관은 없죠. 삼각형 모양집은 봐도 신기합니다. 이 집을 가시오즈쿠리라고 합니다. 가시오가 합장이거든요. 그래서 합장을 한 모양이다, 그런 지붕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경사를 굉장히 가파르게 만든 지붕으로 눈이 왔을 때 바로 이렇게 떨어지게. 보통 지붕의 두께는 50cm에서 1m가 된답니다. 이래야 눈의 하중을 견디고 방수의 단열 효과까지 얻을 수 있죠. 이러한 전통 가옥들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이곳이 과거를 전시하는 박물관이 아니라 주민들이 대를 이어서 삶을 일궈가는 살아있는 유산이기 때문이거든요. 110여 채의 가옥에서 실제로 주민들이 거주하며 논농사를 짓고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구경하다가 한글을 발견했지 뭐예요. 반갑네요. 히읗. 한국 사람 눈에서 보면 히읗. 허. 작은 탑? 이런 거겠죠? 전통 가옥에서 삶은 실제로 어떨까요? 와다케는 과거 마을의 이장이었던 와다 가문의 가옥입니다. 일부가 공개돼 내부 관람이 가능한데요. 아니 이걸 이 사람이 맸대는 거예요? 지게가 사람 몸집보다 엄청 큰데요. 내려올 땐 썰매로 변신합니다. 아니 나 알았다. 도깨비 집입니다. 사람이 아니면 거의 아니 이게 말이 이렇게 꺾였어요. 손잡이가 이렇게 잡는 건데. 우와. 와, 여긴 지게도 톱도 다 대형 사이즈입니다. でっかいですねこれ。はい、でっかいです。昔のね、
大きい木手でやったからみんなが出てきてよ。これも使えたかな。昔は買ったんですよ。はい機械がないから手でこうやってしかめた。で、これって鬼が使うサイズじゃない？で、鬼の家かなとちょっと想像しました。そうですか。はい。이 집은 시라카와고에서 가장 큰 전통 가옥으로 에도 시대부터 약 300년의 시간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1층 안쪽의 깊은 생활 공간에는 현재도 와다 가문의 후손이 살고 있죠. 동화처럼 보였던 풍경 너머로 세월의 흔적과 사람의 온기가 느껴집니다. 기후현 북부 산악지대의 중심 도시인 다카야마. 에도시대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으로 과거 상업이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를 가로지르는 하천 위로 다리가 오밀조밀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일본에는 요괴가 참 많다는 거. 우리네 귀신처럼요. 팔이 긴 요괴의 이름은 테나가. 일본 설화에 등장하는 이 요괴는 맞은편에 장식된 다리가 긴 요괴 아시나가의 등에 엎여 다니며 산속을 누볐다는데요. 안녕 하고 저희를 반기는 것 같죠? 다카야마의 랜드마크 나카바시 다리를 건너면 본격적으로 과거로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에도 시대에 어디선가 뿅 하고 튀어나온 듯한 전통 차림의 관광객과 인력 거꾼을 만나니 왜 여기를 작은 교토라고 부르는지 알 것 같았는데요. 옛 모습이 고스란히 남은 산마치 거리는 다카야마의 매력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에도 시대의 상인들이 살던 상업 중심지로 그 당시 거리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인데요. 별명이 리틀 교토라고 해서 아주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그래서 여기 지금 보존거리로 지정이 돼서 옛 모습을 잘 지켜 나가고 있는 거리에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도 많고 관광객들이 진짜 꽉 차 있거든요. 저쪽도 보면. 사실 제가 또 날씨 요정이거든요. 이렇게 가는 데마다 날이 좋다 보니 어딜 가나 사람이 북적북적. 이 골목엔 뭐가 있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유난히 많은가 했더니 저기 보이시죠? 요 둥근 게 스기다마라는 상징물. 삼나무 잎으로 만든 술시계인데요. 시간에 따라 색이 변하죠. 제가 들어가려는 지금 이 집은 예쁘게 달려 있잖아요. 저게 바로 술 만드는 집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들어가서 한번 맛을 보려고요. 산마치 거리에는 전통 사케 양조장이 많은데요. 신세계에 왔습니다, 여러분. 짜잔. 여기선 이렇게 술 자판기를 이용해 다양한 종류의 사케를 맛볼 수 있어서 젊은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코인을 집어넣으면 여기 보이는 데서 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만드는 술들을 다 한 입씩 맛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잔이 있어야 되는데 잔을 한번 찾아볼까? 저기 지금 보니까 잔을 뽑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가보실까요? 얼른 맛보고 싶어서 마음이 급하지만 우선 여기서 쓸 수 있는 코인부터 구입해야 합니다. 저는 일단 요 토큰 2개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뭐가 나왔다! 잠깐만요. 잔도 나고, 여기 있어요. 뭔가 어린 시절 문방구에서 뽑기놀이 하던 추억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 드디어 나만의 술잔을 뽑아봅니다. 오! 나왔다! 뭐지? 무도지로. 호도지로.
요걸로 한 잔을 제가 맛볼 수 있거든요. 한번 가볼까요? 뭘로 하지? 잠깐만. 이거는 유자 맛. 이거는 같은 종류인데 그 여기 굉장히 많은 종류의 지금 술이 있어서 저는 동전이 하나밖에 없는데 뭘 고르지? 근데 행복한데 너무 속상한데요? 잠깐만. 이럴 땐 눈치 작전이 최고. 남들은 뭘 주로 마시나 매 눈으로 분위기부터 살폈습니다. 아, 이건 다이긴조다. 다이긴조면은 쌀을 많이 깎아서 꽤 비싼 술이거든요. 요걸로 가볼까요? 아, 덜덜덜. 잠깐만. 토큰을 오른쪽에 넣어주세요. 토큰을 짠. 오! 자,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누르면 되나 봐요. 이렇게 대고 나만의 잔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안 나와. 공간이 남았는데. 사케의 향이. 마셔볼까요? 고급진 향이 입안에 확 퍼집니다. 다음 토큰을 사러 가겠습니다. 도저히 한 잔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깊은 맛. 그 비결은 다카야마의 맑은 물과 긴 겨울에 있는데요. 장인의 손맛을 더해 저온 숙성한 이곳 사케는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죠. 이번엔 어떤 걸 맛볼지 고민인데 설명서만 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난 이거 52번. 이럴 땐 물어보는 게 최고. 논데미마스 이마카라. 하이. 이까이노 기까이 데스. 하이. 이키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심사숙고 끝에 고른 건 바로 이겁니다. 생주. 우와, 이거는 스태프 추천 1위. 맛있을 것 같은데요? 넣습니다. 더 나와. 오. 양이 좀 감질 나죠? 진짜 아까 거하고 좀 달라요. 확실히 앞에 거보다 이게 향이 세요. 저분 술 잘 드시나 보다. 센 거 좋아하시네. 알고 보니 숨겨진 사케의 고수였단 모양. 이렇게 한 수 배워갑니다. 다카야마에서 이렇게 술을 맛볼 수 있는 양조장은 모두 7곳. 가게마다 다른 맛의 사케를 선보이니 양조장 투어를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라네요. 이거를 기념으로 가져가고 싶었는데 마침 저하고 마음이 같으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가져갈 수 있게 준비가 돼 있네요. 요거 이렇게 해서 여기다 넣어가지고 갈래요. 뽑은 거니까. 이렇게 해서 추억으로. 발걸음 떼기가 아쉬운 이때 제 레이더에 뭔가 잡혔지 뭡니까? 다시 뚜껑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있는 줄 모르고 넣어버렸는데 데워 먹는, 일본은 겨울 되면은 또 술을 따뜻하게 데워 먹기도 하잖아요. 이미 제 손은 제 마음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손아 가만히 있어. 참새가 방앗간을 어찌 그냥 지나치리요. 얼른 술잔부터 다시 채웁니다. 더 안 나오네. 이야. 여기서 시간도 재면 되는구나. 여기다 넣어서 여기다가 딱 맞게 데우는 거예요. 놓고 맛있어져라. 닫아놨지. 아직 좀 쌀쌀해서 따끈한 사케가 정말 기대되더라고요. 오, 빠밤. 오, 익은 술에 그 데워진 술의 맛이 향이 나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오케이. 잔도 따뜻해졌어. 오,
따뜻하게 한 잔 마셔볼까요? 더 진하게 밀려드는 사케의 풍미가 입안 가득. 뜨뜻한데요. 안주가 없네요. 와, 맛있게 마셨습니다. 술도 한잔 했겠다. 좀 여유롭게 걸음을 옮겨보는데 어느덧 점심시간. 유난히 사람들이 몰려든 이 골목엔 꼭 들려야 하는 맛집이 있답니다. 와, 사람이 많은데요? 여기가 히다 지역에 히다규라고 해서 고베규처럼 우리도 뭐 횡성한우, 안성한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에 그 와규, 일본 소 흑우가 유명한데요. 소고기 스시를 하는 데가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 한 발 늦었네요. 그래도 줄을 한번 서볼까요? 이곳에서 파는 스시는 사실 길거리 음식에 가까운데요. 신선한 히다 다카야마 지역의 소고기를 살짝 굽거나 생으로 올려 먹는 특별한 요리입니다. 자, 드디어 제 차례. 그런데 스시를 올릴 접시부터 남다르죠. 바로 일본 과자 셈베로 만든 접시. 여기에 일본을 대표하는 고급 소고기 중 하나인 히다규를 얹어서 스시를 만드는데요. 풍부한 마블링과 담백한 맛이 일품이랍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다카야마의 맛. 프리미엄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와, 히다. 명성자자한 만큼 과연 맛있을지. 질 좋은 소고기의 품격, 부드럽게 씹히는 맛까지 일품이었는데요. 살짝 구워져서 약간 익히지 않은 소고기를 먹을 때 약간 쉴 수 있는 느낌이 덜해요. 그리고 위에 이제 어쨌거나 이 타레라고 하는 살짝 소스가 발라져 있고 이 고추냉이까지 얹으니까 최고인데요. 그야말로 줄 서서 먹을 가치가 있는 맛이었습니다. 아, 생각난다. 스시 2개 먹었는데 벌써 디저트 타임입니다. 좋은 경험인데요. 매우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 좀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들이 잘 모르시는 거. 이 집이 아까 술 시음하는 집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걸 먹으면서 술을 먹으면 내가 코인을 한 20개를 샀을 거야. 근데 굉장히 맛있고요. 그쵸? 뭐 버릴 데 없나 할 거 없이 접시까지 싹 다 먹어버리면 되니까요. 맛있게 새우 과자를 먹으면서 걷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맛 잘하는 사람 이지연의 사소한 참견이었습니다. 다카야마 산마치 거리에선 골목 구석구석 숨겨진 즐거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카야마 시내를 가로지르는 미야강. 매일 아침이면 강변을 따라 전통시장이 열립니다. 일본 3대 아침 시장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오랜 전통을 가진 시장이죠. 히다 다카야마 미야가와 아침 시장. 여길 꼭 들르고 싶어서 아침부터 부지런을 좀 떨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제철 농산물이 총출동한 현장. 에도 시대부터 상업으로 번성했던 곳이니만큼 다양한 물건을 파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저 할머니 만들고 계시다 지금. 특히 장인들이 직접 나와서 판매하는 수공예품도 많았습니다. 오하요 고자이마스. 예, 고구로사마 데스.本当にこれ全部手で作りましたか、お母さん。マジですか？私のシートさんのアイデアで全部。ああ。さんが1代目、私が2代目。そうですか？でサルボボってここのマスコットっていう高山の。 방금 만든 걸 선물로 주셨어요. 아니 이건 거의 콩알 크기인데 세상에 귀여워라.
사루보보라는 이 다카야마 지역의 마스코트인데요. 이 사루가 그 원숭이, 우리가 만났던 원숭이, 사루가 원숭이라는 뜻도 있는데 또 사루가 가다라는 뜻이 또 있어요, 일본말에. 근데 보보가 아까짱, 아기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기로부터 나쁜 애구나, 가라. 그래서 이렇게 새빨간. 원래는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서 손수 만들어주던 이 인형은 눈, 코, 입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통적으로 액마기를 상징하는 빨간색인 사루보보는 다카야마 어디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걸어놓는 것들에 이렇게 또 사루보보까지 다 붙여놓으셨어요. 이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상품이 됐는데요. 복을 담아 보내는 귀여운 선물로 인기가 많답니다. 아기를 업고 있어. 와, 너무 귀엽다. 한참 둘러보다 보니 출출해질 시간. 때마침 음료를 파는 매장을 발견했는데요. 와, 이런 병에 담긴 우유 정말 반갑더라고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すごく美味しいよ。甘いです。はい。どの理由で有名になったんですか？これは65度30分なの。普通の牛乳は120度2秒なの。これは長くして高い温度じゃなくて、そうすると旨味とかもああ、低温殺菌。 저온 살균한 우유는 은은한 단맛과 더불어 진하고 고소한 맛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와, 甘いこれ。なんか甘いよ。甘いの。後ろの味がすごい甘い。入ったばっかりで甘い。 들어가자마자 달아요, 우유가. 美味しいこれ。皆さんそう言ってください。 야, これいらないかも. 오사또いらないよね. 설탕 필요 없어요. 너무 달아요. 이것만 넣어서 커피 마시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는지 정말 납득이 가는 맛인데요. 이거는 설탕이 따라갈 수 없는 단맛이에요. 와, 이거 먹고 살면 진짜 건강해지겠다. 아침에 이거 한 병씩 먹으면. 이게 몇 밀이지? 200ml. 와, 여기 와서 이거 한 병 먹어보는 것도 절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신선하고 맛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홀린 듯 다 마시게 되더라고요. 제가 맛있어서 다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다 먹는. 아, 진짜 진하고 맛있네요. 정말 우유 맛이 달아요. 제가 우유 비린내를 안 좋아하거든요. 와, 그리고 진합니다. 음료는 병이에요. 있었는데 없었어요. 하얀 생명. 와, 우유의 이름이 시로이 이노치, 하얀 생명입니다. 와. 마음까지 꽉 채운 든든한 시장 나들이. 여행자의 아침을 깨우는 시장의 활기를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옛 에도 시대의 흔적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다카야마. 이번엔 강 건너편 권력이 머물던 공간으로 갑니다. 일본 전체에서 유일하게 당시 건물이 온전하게 남아있는 관청이고요. 안에 들어가면 엄청 넓다고 했는데 어떤지 한번 봐야겠어요. 그런데 입구에서 제 걸음을 잡는 게 있습니다. 궁금한 건 또 못 참아서 안내문을 읽어봤는데 너무 신기하다. 이거 떡이에요. 떡이야. 라이스 케이크 맞네. 데코레이션 하나모찌. 똘똘 말아놨어, 떡을. 와, 신기하다. 다카야마의 새해맞이 장식이랍니다. 한겨울에는 생화를 구하기가 힘들어 대신 떡을 꽃처럼 꾸민 거죠. 내부는 마루가 깔린 복도를 중심으로 집무공간, 법정 등이 방을 이루고 있고요. 그런데 다소 복잡한 구조라 자칫하면 헤맬 것 같기도 합니다. 아, 여기는 다 그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지위나 입장이나 직업에 따라서 들어오는 문이 다 달랐나 봐요. 이게 엄청 크네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완전 진짜 구불구불 막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을 정도인데 이게 에도 시대에 만들어지고 나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보존된 유일한 옛날의 주민센터 시약쇼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역 사람 출근 입구예요. 스님 입구도 있고. 흙바닥인 일반 출입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신분사회를 보여주는 구조죠. 정교한 목구조로 완성된 다카야마 진야는 실용성과 권위가 공존하는 관청 건축의 정수라고 불립니다. 단순히 오래된 건물이 아닌 그 시대의 체제와 사상을 담은 하나의 공간. 그렇기에 이곳에는 여전히 에도의 시간이 머물러 있는데요. 저도 가던 발길을 멈추고 고즈넉한 중정 풍경 안에 앉았습니다. 저 나무는 나무를 사람이 이렇게 안고 있는 것 같아. 어느 누군가에게도 쉼터가 됐을 이곳의 정원. 저도 느긋하게 이 평온한 시간을 즐깁니다. 갑자기 하이쿠가 생각나네요. 코케 마토이 키기 히소야카니 하루오 마츠 이끼 옷을 입은 나무들이 봄을 기다린다. 꽃을 피울 수 없는 계절에도 봄을 기다렸던 다카야마의 사람들처럼 한 편의 시를 읊으며 이곳에도 봄꽃이 피어나길 바라봅니다. 다카야마에 오면 히다규를 꼭 먹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번엔 히다규를 색다르게 먹어보려고요. 가게에 들어서자 요 커다란 잎사귀가 시선을 강탈합니다. 호바라고 불리는 잎사귀를 접시 삼아 위에 재료를 올려 구워 먹는 요리인데요. 정말 특이하죠. 과연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와, 이게 호바라는 큰 잎인데요. 이 잎의 향이 지금 나요. 그래서 호바, 미소, 그다음에 규카츠, 이게 히다규 요리인데요. 이 다카야마 지역에서 이 호바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요리에 목련과 나무라고 하는데요. 향이 굉장히 고소해요. 아, 신기하다. 이런 것도 처음 봤는데요. 朴葉味噌って言いますけども、味噌の中に朴葉が入るんじゃなくて、朴葉で味噌を焼くっていう感じ。ああ、なるほど。それが高山のこの地域のそうですね。特別な食べ物って食べ方っていう食べ方。はい。 여기에 이제 소고기 규카츠라는 소고기 카츠인데요. 짠. 요거를 이제 밑에 받쳐서 근데 이거를 왜 받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향이 너무 좋아요. 나무의 향이. 그러면 나무의 향이 잔뜩 배어든 히다규. 짭조름한 된장을 만난 히다규는 맛이 어떨까요? 그 스시 형태로도 먹어보고 이렇게 카츠 형태로도 먹어보는데 일단 부드러워요. 굉장히 맛있네요. 여기엔 무조건 따뜻한 흰쌀밥. 고기의 기름진 맛과 된장의 짭조름한 맛. 거기에 쌀밥에 단맛을 얹으면 뭔가 완성된 느낌이죠. 호바미소는 혹독한 겨울의 히다 지역에서 따뜻한 음식을 먹기 위해 만들어진 요리. 산촌에서 누리는 최고의 호사가 아니었을까요? 에도 시대 거리에서 현재의 삶이 흘러가는 곳 다카야마. 켜켜이 쌓인 시간의 맛을 전합니다.